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통해 노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으로 철학을 증명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노년에 대해 이야기한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노년의 지혜에 빠져보겠습니다. 1. 지혜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내를 거닐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자칭 현명하다고 자부하는 정치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잘합니까? 정치인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나는 법과 정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르는 것은 없겠군요. 그럼 이제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정치인은 처음에는 자신감에 차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점차 그의 질문이 복잡하고 깊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자세를 보여줍니다. 현대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을 얻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무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겸손한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2. 내면의 삶을 추구하라. 소크라테스에게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그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열심히 일해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왜 마음이 이리도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를 시내 한복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많은 물건들 중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한참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별로 필요한 것이 없네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내가 가진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면의 평화를 찾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인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추구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3.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라. 한 번은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크리토가 그에게 고급스러운 연회를 열어 초대했습니다. 크리토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초대에 응해 연회에 참석했지만 그가 식탁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자 크리토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이렇게 좋은 음식과 멋진 연회에서 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을 채우려고 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마음의 평화와 덕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행복은 소비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더 깊은 만족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4.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담대함은 그가 마지막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의 제자들은 그를 도망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진실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 그의 제자 크리토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설령 죽음이 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긴 잠과 같을 것이니 왜 두려워하겠느냐? 이 일화는 죽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죽음에 대한 지혜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대화를 통해 지혜를 나누어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광장에서 누구든 만나 대화를 나누며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깊은 생각을 하며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각기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리키며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찾고 있는 지혜에 대해 물어보아라. 그들의 대답은 너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각자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젊은이는 소크라테스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혜는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군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지혜는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진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대화는 지혜를 나누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가르침은 노년의 지혜가 단순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어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그저 시간이 흘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진정한 가치를 찾고 두려움을 직시하고 다른 이들과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인생의 의미와 노년의 지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